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지낸 이 제주 출신의 초선 의원인데요. 현재 민주당 지방소멸대응 TF 공동단장을 맡고 계시네요. 서울시장, 이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현안이 많습니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 포함해서요. 여러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송재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앞에 뉴스 브리핑에서 얘기가 됐습니다만 이제 민주당이 이 선거 체제로 이제 전환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어제 이제 우리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본격적으로 당이 이제 선거에 진입하고 또 출범합니다. 네. 아무래도 여당이기도 하고요. 내년에 또 대선도 있어서 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 보궐선거를 바라보는 시각이 여느 때와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보궐선거는 아니고요. 예. 아무튼 거대 두 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에 지금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평가 성격을 갖는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이제 1년 후에 또 내년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앞둔 전초전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서울의 경우는 모두 아시다시피 서울시라는 곳이 전국 8도에서 몰려든 특성을 갖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서울시의 결과가 내년 대선에 지금으로서는 볼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예측치를 제공한다고 보는 것이지요. 예. 얘기 들어보니까 이 대선이 진짜 1년밖에 안 남았네요. 예. 네,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내일 모레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 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정권에 대한 평가 성격을 갖고 또 내년 대선의 전초전 성격을 띈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해주시는 건데 어떤가요? 민주당은 서울시장 후보는 결정이 됐습니다. 이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제 선출이 됐는데 좀 분위기 어떤가요, 당내? 당내 분위기는 우선 꼭 이겨야 된다라는 일종의 그런 필승의 다짐이랄까요. 예. 또 그런 열정이 좀 충만하고요. 또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렇습니다만 일단 우리 대통령께서 지지도가 견고하다 우리 보고 있고요. 또 후보이신 박영선 우리 서울시장 후보의 경쟁력이 남다르고 리더십이 탁월하고 단단하기 때문에 네. 예, 상당히 해볼 만한 게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이제 후보 단일화 문제는 이제 야권의 화두처럼 느껴졌는데 여권도 이렇게 좀 초반이지만 좀 삐걱거리는 것 같습니다. 김진애 의원이 완주 의사까지 내비치고 있고요. 열린민주당인 서울시장 후보죠. 김진애 의원. 네, 예.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삐걱거린다고 보지는 않고요. 시대전환의 조정훈 후보와는 이제 8일까지 단일화를 마무리한다. 이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보고, 예. 김진애 의원께서는 이제 의원직 사퇴를 이제 전제하고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무슨 단일화를 꼼수로 하는 게 아니라, 네. 진짜 열린우리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되고, 그리고 정책 경쟁을 통해서 제대로 된 단일화를 해보겠다는 매우 원칙적이고 원론적인 입장으로 보여집니다. 예. 예, 그냥 나와서 이렇게 그냥 플러스나 좀 더 해보겠다는 이런 아주 얄팍한 선거의 전술 전략적 측면이 없다, 거의. 예,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런 진정한 논의들이 바람직스럽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또 잘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예. 근데 김진애 의원이 의원직 사퇴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좀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잖아요. 물론 갸우뚱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제가 김진애 의원님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아마 예. 제가 생각한데는 일단 열린우리당의 시장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의원직을 던지는 게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의원직을 가지고 시장 후보를 한다 이것보다는 던지고 하는 것이 보다 진정성이 있는 거지요. 네. 열린우리당이 국민적 지지도가 별로 없는데 후보가 되겠냐?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꼭 그런 일종의 숫자적 지지도에만 연연하는 게 맞냐는
그런 것에 대한 매우 원론적 표현으로 보여지고요. 예. 저는 뭐 상당히 진정성 있는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이 국회의원분들이 이 비례대표로 계시다가도 문제가 생겼을 경우, 좀 뭐 탈당을 한다든가 이러면서 의원직을 유지한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렇죠. 비춰보면 이 비례대표지만 의원직까지 던지는 부분, 과연 배경이 어떤 걸까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결연하게 느낀다 이런 얘기네요. 예, 뭐, 어쨌든, 뭐, 진정성 있게 좀 봐여주고, 또 그런 것들이 일종의 또 새로운 정치의 모습의 시작일 수도 있어서, 예. 예, 그렇게 좀 읽어도,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박영선, 김진애 이 두 분은 먼저 시대전환 그 조정훈 후보와의 단일화가 된 이후에 그러면 토론을 하게 되는 건가요? 지금으로선 그렇지만 또 그것도 또 논의의 여지는 있다고 보여져요. 뭐, 예. 어떤 걸 가지고 지금 정확하게 결정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제1야당입니다. 국민의힘. 이제 서울시장 후보가 오늘 결정이 되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어제 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이 시간에 인터뷰를 가졌습니다만 이 야권의 후보 단일화 이 부분도 그 여당에서는 상당히 좀 주목할 것 같은데요. 물론 뭐 선거라고 하는 것이 상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상대의 노력에 대해서 면밀하게 좀 분석도 하고 관찰하고 그것에 대비하는 게 가장 또 중요한 한 축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국민의힘 당 후보가 누가 되는지 또 그 단일 후보가 안철수 또 후보와의 또 다른 또 하나의 단일화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밖에 없고요. 네. 또 야권의 문제여서 또 여권에 있는 의원으로서 또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비교적 순조롭고 좀 제대로 된 이런 과정을 거쳐서 훌륭한 후보가 나오고 그래서 우리 후보와 박영선 후보와 좀 정당하게 모든 국민들이 보기에 참으로 떳떳하고 훌륭하게 경쟁해서 좋은 시장이 탄생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동안 이 여당 의원님들을 이렇게 인터뷰해 보면 예. 그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이 비판적인 시각이 많았는데 의원님은 좀 다르신 것 같네 그래도요. 저는 아주 무슨 안철수 전문가도 아니고요. 예. 오랜 인간관계를 갖고 있지 않은데, 뭐, 그분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거는, 그거는 제가 예의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제가 대선 과정이나 지켜보면서 좀 생각이 저하고는, 보통의 생각하고는 좀 많이 다르구나. 예, 예를 들면, 늘 단일화나 이런 과정을 보면, 안철수식 노선과 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이 타협이라는 것이 좀 유연성 있게 자기 거를 양보하고 또, 이렇게 합의의 과정을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예, 아마 좀, 우리 안 대표께서는 그 자신의 논리에 대한 집착성이 강하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은 저 나름대로는 가져봅니다. 그러나 또 그게 제 편견일 수도 있지요. 네. 알겠습니다. 청취자분이 그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또 김진애 의원이 결단력을 높이 평가하는 950님의 또 문자가 들어와 있네요. 이제 부산 보궐선거는 아무래도 이제 가덕도 신공항이 가장 큰 이슈였는데 뭐 여야가 이제 힘을 모아서 특별법까지 통과가 시켰습니다. 지금도 이 부산의 선거는 좀 가덕도 신공항이 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물론 아주 대형 정책이지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큰 영향을 당연히 미치라고 보고요. 또 이렇게 선거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 부산 또 동남권을 위해서 훌륭한 정책이냐를 놓고 저는 논쟁이 이렇게 불붙듯 일어나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또 가덕도 신공항이 우리 청취자분들 듣기에는 선거 때 이렇게 불쑥 나온 것 같지만 이게 한 18년 된 이야기거든요. 네. 예, 제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할 때도 그때는 이미 국토부가 김해 공항의 확장안을 가지고 추진할 때인데 제가 부산에 가면 또 전국적인 이 균형발전 정책 토론회에 가면 늘 가덕도 신공항이 더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꼭 있어야 된다라고 3, 4년 전부터 누누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네. 그럼 그때 계신 기자들이 아니 이 문재인 정부하고 균형발전 정책하고 그게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런 말을 위원장이 해도 되느냐 그래서 아니 안 맞지 않다. 언제 뭐 안 한다고 했느냐. 다만 이거 잘 봐야 된다라고 늘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었는데요. 예. 또 부산 지역에서는 또 동남권 지역에서는 오래된 화두입니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선거라고 하는 이런 정치적인 이 총매제를 앞두고 다소 물살이 빠르고 또 일정한 결정을 보고 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부산에 이 가덕도 신공항을 짓는 게 국가 균형 발전에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아유, 반드시 있어야 되죠.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아주 간단히 이게 서울에 지금 서울 생활권이라고 하는 수도권에 다 몰려 있거든요. 예. 이게 국가적으로 아주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우선 서울에 이렇게 압력이 높으면 서울의 생활의 질이나 서울의 도시 경쟁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서울을 제대로 보내려고 해도 이 경쟁력을 빼야 되고, 그리고 전 국토가 이렇게 절반만 이렇게 사용되는데 또 서울이라는 데가 알고 보면 국토의 12%밖에 면적이 안 되는데 이런 곳에 절반 이상의 인구가 이렇게 모여 살고 이런 게 이게 바람직스럽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 14개 전국의 우리 시도가 다 함께 이렇게 나눠서 잘 살고 이러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이게 어려우니 우선 수도권에 버금가는 새로운 수도권 같은 걸 하나 만들어보자. 그럼 그게 어디겠느냐. 그럼 부산을 축으로 한 동남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 부산을 축으로 한 동남권에 1,000만, 1,500만의 이런 거대 경제권을 하나 만들어서 서울과 선의의 경쟁을 하도록 하고 국토도 좀 효율적으로 쓰고 서울도 좀 제대로 가게 하고 그렇게 하자는 취지인데 그 시작이 어디여야 되느냐. 부산이라는 데가 물류 중심이기 때문에 항만은 어느 정도 됐고 그다음 공항인데 이 공항이 김해공항 확장 가지고 안 되니 가덕도에 새로운 이 후보지인 가덕도에 공항 하나를 이걸 더 지어서 이 부분을 좀 관문 허브 공항으로 보완하자. 네. 이게 아주 무슨 전문가가 아니라 매우 상식적인 사람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것이 이제 이 지점에서 수면 위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떠오른 거죠. 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예. 예,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일각에서는 또 심상정 의원이 뭐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경실련도 그렇고요. 좀 너무 좀 이렇게 급하게 좀 추진하고 또 예비 타당성 조사도 면제되고 뭐 이런 걸 보면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에 추진했던 4대강 사업과 뭐가 다르냐 또 이런 비판도 하시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비판을 제가 들어야죠. 네. 그게 무슨 우려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도 취지를 잘 이해하는데요. 예, 그러나 좀 그 4대강 사업에 비유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지나친 비유인 것 같고요. 예, 지금 현실적으로 가덕도라고 하는데 그 토목공사가 활주로를 짓고 뭐 이런 것들이 그게 토목 위주로 가는 부분이 있는데 환경과 이렇게 상충성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면밀히 들여다봐야지 않냐는 저는 일종의 그 성찰적 제안이라고 보이는데요. 네. 그 부분은 저는 면밀히 검토하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해소하면서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리고 다만 이제 토목 4대강이라고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일종의 잘못된 생각이 빚어낸 저는 거대 토목 싸움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거하고는 아주 저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 가덕도 신공항은 이 우리나라 국토균형 발전, 특히 동남권의 활성화를 통해서 수도권을 제대로 가게 하기 위한 아주 그 중요한 국가관리, 국가발전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제주도에서도 이제 제2공항 건설 문제가 좀 현안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도민 여론조사 결과도 국토부에 전달했다고 하고요. 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제주도의 제2공항. 제주도 제2공항 아마 이 청취자분들이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게 한 5조 정도의 공항을 또 제주도에 지어주겠다 그러는데 왜 제주도민들은 그걸 걷어차지? 네. 왜 싫다고 하지? 좀 이해가 안 되네라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 네, 제2공항 문제는 그것도 이제 간단히 그것도 설명을 올리면 지금 제주도가 좀 많이 올 때 한 1,500만 명 정도 옵니다. 지금 제주공항이 1,500만 명 정도를 소화하는 수준인데요. 참고로 하와이 같은 경우는 한 800만 명 오고요. 예. 싱가포르나 홍콩은 한 1,000에서 1,200만 옵니다. 제주도가 그거보다 많이 오는 셈이지요, 지금. 제주도가 진짜 많이 오시네요. 예, 그러면 이 김포 제주 간 노선이 항공 노선이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가장 교통의 그 혼잡도가 높은 노선이라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이러다가는 안전에도 문제 있고 관광객 계속 오는데 공항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한 3천만 명 정도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소위 항공 수용 태세를 가져보자 해서 제2공항이 거론이 된 거지요. 네. 근데 제주도의 입장에서 보면 인구 60만 가지고 설계된 도시 기반 시설, 쓰레기 하수 처리 시설, 에너지 뭐 이런 거 다 새로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3천만 명씩 오면 제주도민들이 이건 싫은 거예요. 이거 우리 생활이 네. 이게 너무 많이 오는 건 좀 그렇다. 이걸 이제 좀 소위 말해서 이걸 오버 투어리즘이라 그러는데 정말 우리에게 도움되는 관광 이런 거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 제2공항 이거 다시 보자. 네. 이런 논쟁이 시작이 됐고요. 계속 이제 이 논쟁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계속 이어졌죠. 이 박근혜 정부 때 결정된 정책인데 예. 추진되면서 이게 다시 보자 해서 결국 이제 주무부처인 국토부나 제주도도 도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그렇게 해서 이거 추진해야지 그냥 추진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단서 조항으로 도민 의견의 충분한 반영을 달았습니다. 근데 이 도민들이 자꾸 도의회 청원도 하고 이러니까 제주도의회에 제2공항 갈등에서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얼마 전에 제주도와 합의를 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도민 의견을 물어보자. 네. 물어봤어요. 거기서 이제 반대 의견이 많았던 거네요. 네, 반대가 많았습니다. 예. 흔히 이게 참 도민 의견이 반대잖아요. 예, 부산 예. 상황과는 좀 제주도는 또 사뭇 다른 것 같고요. 예. 아무튼 예. 제주 제2공항도 좀 예. 이 전국에서 관심을 좀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듣죠. 예, 오늘 말씀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었습니다.